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배우고 수익 내자 런앤런 맛있는 주식 황주명. 네, 저는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화살과 같더라. 처음부터 이제 좀 진부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심한 표현이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핫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그 방송 중에 일단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안 좋은 이야기가 좀 핫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때 그 뭐 최악의 맛 코너를 할 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보유하고 계신 분이 좀 속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한 주간 그 최악의 맛이라는 것은 되짚어 보고 다음에 실수하지 말고 또 이 종목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분들 응원합니다. 이번 주도 많이 준비해 갖고 왔죠. 네, 그렇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뽑아왔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한 주가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또 토요일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주에 내가 못 짚고 넘어간 건 무엇인가? 이게 좀 가장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무래도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장세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토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한 주를 좀 정리해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좀 짚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전히 시장은 그래도 쉽게 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또 세요. 네. 왜 센 걸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머니 파워. 그렇죠. 머니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강력한 부양책을 하겠다. 그쵸. 앨런 의장 네, 이슈와 앨런 함께. 의장도 이제 뒷북을 맞춰서 지금은 뭐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또 국내 증시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도 괜찮은 국가입니다. 미국만 그래요. 왜?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 중요하죠. 그렇죠. 중심이 되는 통화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대외적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도는 바로 바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달러는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찍어도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 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또. 그렇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그렇죠. 헬리콥터 밴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또. 그렇죠.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바이든 취임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증시를 좀 받쳤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도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니까 중소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약간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섭섭했죠. 그렇죠. 더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약간 키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 나왔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대형주의 포트가 너무 집중돼 있으시다면 중소형주로 조금 분배를 하시는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의 흐름을 보면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신의 매도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채권형 펀드로는 돈이 들어와요. 채권형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식형 펀드 순유출, 채권형 펀드 순유입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시장이 약간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펀드 플로우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근데 저도 어제 저번 주에 네네. 재밌었던 내용이 금융 투자를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 투자 딱 월요일부터 들어오면서 시장을 턴어라운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수급도 네. 쪼개서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팁 그때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핫했던 게 공매도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공매도 이슈가 이슈. 나왔는데 새롭게. 네, 공매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빌공짜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하는 대차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금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승만 해서 수익을 벌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상승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근데 만약 공매도가 나온다면 이제 하락을 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로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있었고 원래 일정대로 간다면 한 3월 15일 정도에 공매도 금지 제한이 풀리는 일정이었어요. 네,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답은 아니지만 정해진 바에 의하면 6월 달까지 연기가 될 수 있고 종목도 제한될 수 있다. 상위 시총에 뭐 50개 종목, 60개 종목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안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걸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의 파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막강해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경기는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만약 주식시장까지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체적인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딱 그런 거죠. 내가 딱 나왔다 하면서 주가 좀 올라가 줘야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제 트럼프 재선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아,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각자의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시는데. 네. 정치 방송은 아니지만. 네, 근데 어쨌든간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약간 자국 중심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어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뚜렷하게 입장을 밝힌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We are the world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다시 또 나아지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뽑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해봐야 될 게 풋옵션. 풋옵션이 지금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외국인이 지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 엄청난 거죠.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건 이제 하방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방에다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양을 사진 않는데 매일매일 사요. 결국은 언젠가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하락에 대한 부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딱 만들어주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시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죠. 네, 이게 지겨운 말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변동성 장세라는 거고 다음 주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인 전략을 이제 꼭꼭 집어서 잘 그 대응 짜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하방 경직은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라든지 정말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점점 더 필요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